진짜 오늘 숙제 밀리면 여러분들 감당 안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원하시는 분들 진짜 잘 챙겨주고 이번 주는 좀 빡세게 하세요. 자, 롤의 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이제 이런 거예요. 롤의 정리도 그렇고 평균값 정리도 그렇고 이제 두 가지 정리를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할 건데 얘랑 사실 앞에서 배웠던 여러분들 연속해서 배웠던 사이값 정리 있죠. 요 세 개가 나름의 콤비들이에요. 얘네들이 다 사실은 굉장히 적재적소에 많이 쓰이는 애들이고 나중에 어려운 문제들은 이 세 개가 약간 같이 짬뽕돼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조건에선 사이값, 어떤 조건에선 롤, 어떤 조건에선 평균값 뭐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근데 그런 활용도 되게 중요하고 이 내용 자체가 왜 되는가 이런 내용에 대한 이해도 되게 중요하고 뭔가 다 설명해 줘야 되는 그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그냥 이거를 그냥 한숨에 이거다 외우고 끝 이러면 안 되고 그 내용 하나하나를 다 차근차근히 격파를 하셔야 돼. 그럼 오늘은 여러분들 할 거 다 한 거다. 아시겠죠? 자, 가보도록 하죠. 일단 롤의 정리부터 좀 소개를 하자면요. 롤의 정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닫힌 구간에서 일단 fx가 연속이고요. 그리고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다. 이런 함수를 가지고 있을 때 함수값 두 개가 같아요. FA하고 FB가 같다. 이 조건이 딱 발동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함수값 두 개가 딱 같잖아. 그러면 이게 나한테 뭘 주냐면 F'C가 0이 되는 이 C값이 A와 B 사이에 적어도 하나는 반드시 존재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롤의 정리입니다. 뭐 몇 줄 안 되죠? 이게 롤의 정리요. 이걸 단순히 여러분들이 문자로 외웠다. 뭘 할 수 있을까요? 우리 교재에는 예제 정도 풀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게 지금 도대체 뭐 하자는 건지, 왜 그런 건지 이런 걸 좀 얘기를 해보자는 거고, 자, 도대체 이게 뭔 소리야? 하고 보면 이런 상황이에요. 봐봐요. 얘는 발동 조건이 이거예요. A라는 값을 넣었을 때 함수값 FA와 B라는 값을 넣었을 때 함수값 두 개가 같아야 됩니다. FA하고 FB가 같아야 돼요. 일단 이게 기본 시작이야. 그러니까 롤의 정리를 딱 쓰려고 하면 연속 미분 가능이라는 전제 조건 안에서 함수값 두 개가 같아야 돼요. 됐어? 그럼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떤 게 된다? 여기에 보이는 F'C, 그러니까 기울기죠. 어떤 특정한 지점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순간이 발생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기울기가 0이 뭔가요? 기울기가 0. 한번 퀴즈 한번 내볼까? 기울기가 0. 이런 애가 기울기가 0일까요? 아니면 이런 애가 기울기가 0일까요? 1번, 2번. 이거 은근히 헷갈리는 친구도 있던데. 기울기가 0인 거. 그러니까 어떤 직선에 기울기가 뭐 이렇게 된 게 1이잖아요. 그죠? 뭐 이렇다고 하면 이렇게 가는 게 기울기가 1일까요? 0일까요? 이렇게 되는 게 기울기가 0일까요? 1번이다. 기울기 0. 2번이다. 설마 해가지고 혹시나 높아지면 모르겠는데. 다시 1번. 바꿀 기회를 줄게. 자, 2번이다. 나머지는 뭐? 그냥 참여하지 않는 거야? 자, 다시. 진짜 이거 헷갈린다고? 기울기 1번. 이게 기울기가 0이다. 1번. 모두 다 해주세요. 0. 1번. 채우는? 좀 헷갈려요? 둘 다 기울기 0이라고요? 오 마이 갓. 2번. 셋. 자. 자, 1번이에요. 이게 뭐야? 기울기 0이에요. 자, 봐봐. 얘들아, 어떤 직선이 이렇게 있잖아. 가로로 이렇게 되면, 사실은 여기 위에 있는 두 점을 잡으면, X좌표가 같아요? Y좌표가 같아요? X좌표 같아요? 자, 한번 봐볼까? 자, 제가 한번 찍어줄게. 이런 그림적인 해석이 안 되면 여러분들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1,3을 찍어볼게요. 자, 3,3을 찍어볼게요. 쭉 그었다. 자, 두 점은 무슨 좌표가 같아요? Y좌표가 같아요. 그러니까 얘를 1,3, 얘를 3,3이라고 하잖아? 그러면은 기울기는요, X끼리 뺀 거, 분의 Y끼리 뺀 거가 되고요. 그래서 얘가 기울기가 0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1,1이라는 점을 찍어서 선을 이렇게 걷다고 생각해봐. 그럼 얘는 기울기가 뭘까요? 없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아요, 이런 수는. 그래서 이거는 기울기가 없습니다. 실제로 보시면 X좌표끼리 빼주면 분모가 뭐가 돼버려요? 0이 돼버리지.
분모가 0이 되는 수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기울기가 0인 것부터 출발해서 점점점 커지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이쪽으로 계속 갈 거고 얘는 아예 기울기가 없는 상태라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에서도 보면 그냥 x는 1 이렇게 돼 있지 y는 어쩌고 이렇게 안 되어 있다고. 그죠? 그래서 이런 건 기울기가 없는 거고 얘가 기울기가 빵인 겁니다. 가로로 쭉 가는 게 기울기가 빵이에요. 됐을까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이게 무슨 뜻이야? 기울기가 빵인 거. 어딘가에 이 사이에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애가 존재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뜻이냐면 fx라는 애는 이것만 만족하면 되거든요. fa와 fb라는 함수값만 같으면 돼. 그런 상황에서 얘가 연속이고 미분 가능한 어떤 함수든 간에 여기 딱 그려놓기만 하면 중간에 누가 기울기가 빵이 되는 애가 무조건 하나는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연속이면서 미분 가능한 그냥 대충 요런 애 하나를 샘플로 갖고 와볼게요. 얘를 fx라고 한번 봐봐. 그럼 이 친구도 fa하고 fb 함수값이 같은 상황에서 연속이고 미분 가능이잖아요. 그럼 여기 가운데 중간에 반드시 누가 되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이 C값이 하나는 무조건 있다라는 거야. 근데 이게 꼭 이렇게만 생겨야 되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겨도 그렇겠지만 뭐 그냥 약간 기분 따라서 우와 이렇게 그려도 상관이 없어. 그냥 모이기만 하면,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기만 하면 무조건 이런 애가 최소한 하나는 반드시 뭐 한다? 존재한다. 이게 롤의 정리야. 어디가 됐든. 이게 무슨 말인지 돼요? 그러니까 얘는 누구이네? 기울기가 0이 되는 애가 존재합니다를 확인하는 게 롤의 정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여기 괜찮아요? 자, 그러면 약간 왜 그런가요? Why?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자, 기 모읍시다. 알겠죠? 여기 재밌을까 재미없을까? 전 재밌어요. 여러분들은 재미없을 수도 있어. 그래도 한번 차근차근히 한번 따라와 봅시다. 자, 그리고 이 증명 과정이 굉장히 또 나름의 의미가 있다는 거지. 자, 그럼 왜 이런 게 되는지를 지금부터 하나 차근차근히 빌드업을 해볼 건데, 첫 번째는 최대 최소 정리라는 게 있어요. 자, 최대 최소 정리. 이게 뭐죠? 채호야, 최대 최소 정리가 뭐야? 몰라? 누구한테 배웠어? 어떤 선생님한테 배웠길래 그것도 몰라? 저예요. 진짜로 모른다고? 이거 모르면 안 되는데. 제가 다시 가르쳐 줄 거긴 한데. 이거 뭐예요, 최대 최소 정리? 기억 안 나요? 자, 그럼 다시 정리하세요. 최대 최소 정리는 거의 증명할 때밖에 안 씁니다. 어떤 함수가 닫힌 구간에서 fx가 연속이잖아요? 이게 딱 고정이 되잖아? 그럼 얘는 반드시 최대값 또는 최소값 중에 하나를 가져요. 이게 최대 최소 정리야. 그러니까 불연속이면 안 가질 수도 있다. 하지만 연속이면 반드시 최대값 아니면 최소값이 있다. 이게 최대 최소 정리거든요. 이 연속 파트에서 나옵니다. 오랜만에 보신 분들은 한번 기억 한번 살려주시면 되고요. 이게 최대 최소 정리고요. 두 번째, 극한값의 대소관계. 이런 것도 우리가 함수의 극한에서 한번 배웠었죠. 어떤 게 있었냐면 fx하고 gx가 이렇게 있어요. 자, 만약에 gx가 더 크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의 극한값도 누가 더 크다? 극한값을 얘네들한테 각각 구해봐도 누가 더 클 거다? gx가 더 클 거다. 이게 극한값의 대소관계입니다. 그죠? 그런데 극한값의 대소관계에서 포인트는 뭐다? 그냥 이 친구가 크기만 하다가 아니라 뭐가 생길 수 있다? 없던 등호가 생길 수 있다. 라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극한값의 대소관계를 따질 때 분명히 함수에서는 등호가 없었는데 극한값 비교하면 갑자기 등호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의 포인트는 극한값 대소관계에서는 어떤 등호가 생길 수 있다. 이게 하나가 있고요. 자, 세 번째, fx가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다. 이건 뭐예요? f'a가 뭐 해야 된다? 존재해야 된다고. 이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가 무슨 뜻이에요? x가 a로 갈 때 무슨 값과? 우극한값과 x가 a로 갈 때 좌극한값, 이 두 개가 어떻다?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미분 가능이야. 그쵸?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지금 요 롤의 정리를 증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롤의 정리를 증명할 수가 있어요. 자, 일단 첫 번째, fx가 어떤 함수를 제가 하나 잡을 건데 어떤 함수인지는 모르겠지만 누구에 의해서 저 조건에 의해서 이거에서 뭐이다?
연속이다는 우리가 보장받은 거예요. 우리는 연속인 함수들만 다루고 있으니까 연속이다라는 건 알고 있어. 그럼 얘가 연속이기 때문에 최소 정리에 의해서 반드시 누구나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가진다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가질 거고 저는 최대값을 가지는 상황으로 한번 고려를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값을 가질 때 fx를 샘플로 하나 이렇게 가지고 오겠습니다. a, 얘가 b예요. 자, 이렇게요. 자, 그러면은 이 i가 연속이니까 최대값을 만약에 c에서 갖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c. 그러면 이 c에서 얘가 최대값을 가지면 이 함수값 fc가 최대값이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다 이제 비교할 수 있는 함수값 두 개를 더 세팅할 건데 하나를 뭘 세팅할 거냐면 c에다가 h만큼 더한 x값을 넣을 거예요. c에다가 h만큼 더한 x값. 그러면은 그 값을 함수에다 넣게 되면 그게 fc 더하기 h가 될 겁니다. 맞죠? 자, 근데 잘 생각해보면 c를 넣었을 때가 최대라면 이것보다 조금 더 큰 값을 넣은 함수값은 얘보다 커요? 작아요? 작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누구는? fc는 누구보다? fc 플러스 h보다 클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빼면 뭐가 된다? 양수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해가 됐을까?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옵션을 더 걸 건데 지금처럼 이 h를 더한 값이 만약에 양수라면 이게 오른쪽으로 가겠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애가 음수인 상황도 한번 생각을 해볼 겁니다. c 플러스 h인데 이 더해진 애가 음수일 때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음수. 그러니까 두 번째는 h가 음수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러면 이때도 마찬가지로 얘하고의 차이를 이렇게 음수라고 하면 얘가 좀 왼쪽에 있을 거고 이때 함수값이랑 이때 함수값을 비교하면 fc가 fc 더하기 h보다 좀 위쪽에 있거든요. fc가 위쪽에 있다고.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fc랑 누구를 빼보면 fc 더하기 h를 빼보면 양수가 될 거라는 것도 확인이 돼. 이 두 개는 똑같다라는 거지. 이렇게 따랐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잘 보세요. 얘가 양수일 때든 음수일 때든 얘가 똑같은데 이제 이 식을 어떻게 바꿀 거냐면 첫 번째 여기다 마이너스를 곱할 거야. 마이너스. 그럼 식이 fc 더하기 h 빼기 fc가 되고요. 음수를 곱했으니까 얘는 0보다 작다로 부등호가 바뀌겠죠. 여기까지 따랐어? 자, 그 다음에 양변을 h로 나눌 겁니다. h로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첫 번째 h가 양수인 상황을 좀 볼 건데 양수일 때는 h가 양수기 때문에 여기를 h로 나눠도 부등호는 바뀌지 않아요. 여기까지 됐어? 그럼 여기 보이는 이 값은 항상 0보다 작겠죠. 자, 그 다음에 양변에다 뭘 취할 거냐면 극한값을 취할 거예요. h를 0으로 보낼 건데 지금 h가 0보다 클 때를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0 우극한을 이렇게 비교를 할 거고요. 그럼 여기는 h분의 fc 더하기 h 빼기 fc가 됩니다. 여기까지 됐을까요? 그리고 여기는 어차피 극한값 보내봐야 0이니까 0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우리가 극한값의 대소관계에 의해서 이쪽보다는 이쪽이 항상 크기는 한데 거기에다 극한값으로 비교할 때는 마찬가지로 이쪽이 큰 게 맞아요. 하지만 여기는 등호가 없어도 여기는 갑자기 뭐가? 없던 등호가 생길 수 있다. 이게 극한값의 대소관계입니다. 따라서가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항상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럼 이게 뭔데? 하고 생각해 보면 x가 c일 때의 미분 계수 중에서 우극한값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얘가 x는 c에서의 f'c 우극한값이다. 요 i인데 0보다 큰 쪽이니까 우극한값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래서 여기서 일단 한 턴을 마치고요. 자, 이번에는 음수일 때, h가 음수일 때도 한번 볼 거예요. 여기가 c고 여기가 c 더하기 h인데 얘가 음수라면 이것보다 왼쪽에 있는 상황도 똑같이 한번 해볼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 상황에서도 얘가 더 클 거기 때문에 두 개를 빼면 뭐다? 양수다. 이렇게 이제 된 거고요. 얘도 똑같은 방식으로 이 식을 좀 변형을 할 건데 여기다 곱하기 마이너스 1을 해서 fc 더하기 h 빼기 fc 얘가 0보다 작아요 라는 부등식을 만들 거예요. 마이너스를 곱했으니까 부등호가 바뀌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 i의 식의 구조를 맞추기 위해서 양변을 누구로 나눌 거다? h로 나눌 겁니다. 이렇게요. 근데 문제는 이번에 h로 나눌 때는 그 나누고자 하는 h가 음수기 때문에 나눴어요. 곱하거나 나눌 때 음수로 나눴어? 그럼 부등호가 반대로 뭐 할 거다? 바뀔 거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럼 이 i가 더 0보다 큰 상황에서 이번에도 극한값을 취할 건데 h가 0보다 작은 쪽이니까 얘는 0의 좌극한을 이렇게 구해줄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똑같이 fc 더하기 h 빼기 fc 극한값 쓰고요. 여기도 극한값 쓰면 얘는 그냥 0으로 가겠죠. 이렇게. 자, 그럼 마찬가지로 이 친구하고 이 친구의 극한값을 치는데 이쪽이 당연히 더 극한값도 클 거고 극한값의 입장에서는 뭐야? 없던 뭐가 생긴다? 등호가 생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똑같은 얘기가 여기 한 번 더 펼쳐졌어요. 자, 그러면 여기 보이는 이 친구가 뭐냐 하고 봤을 때 x 있는 c라는 이 지역에서 fx를 기준으로 보시면 이게
극한값이요. 극한값. 정확하게 얘기하면 무슨 극한값? 자극한값이죠. 자미분계수라고 하는 미분계수의 자극한값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여기서 마무리가 어떻게 되냐? 자, 봐봐. 여기 전제 조건에서 fx가 여기에서 모이기도 하지만 연속이기도 하지만 모이기도 해요. 미분 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 안에서는 다 미분이 가능한 거예요. 즉 A와 B 사이에 있는 C라는 지점에서도 반드시 fx는 x는 C에서 뭐 해야 된다? 미분 가능해야 되는 거죠. 그럼 미분 가능하다는 얘기는 f'C가 존재한다는 얘기고, 그럼 얘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이 지역에서 자극한값과 우극한값이 뭐 하다는 얘기야? 같다는 얘기야. 그런데 이 친구의 우극한값이 너고요. 이 친구의 자극한값이 너인데 얘는 0보다 작거나 같고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은데 두 개가 같으려면 이 둘이 반드시 모일 수밖에 없다는 거야. 얘네가 0으로 같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따라서 반드시 어디서? 저기 C에서 f'C는 0이 됩니다. 이러면서 마무리가 되는 거야. 무조건 최대가 되는 지역에서 연속이 미분 가능하면 뭐 된다? 기울기가 0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증명이 끝이 나요. 이게 이해가 됐으면 돼. 이걸 내가 혼자서 어떻게 해가 아니라 이 과정들이 이해가 논리적으로 됐잖아? 그럼 여러분들은 이걸 가지고 나중에 이런 저런 것들의 문제들을 풀 수가 있게 된다고. 되시죠? 간단하게 한번 롤의 정리 한번 쓱 보고 이제 평균값 정리까지 증명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말씀드렸다시피 롤의 정리라는 게 뭐냐? 다시 한번 얘기를 좀 해보면, 일단 롤의 정리라는 거는 함수가 연속이면서 미분 가능하다라는 어떤 함수가 있어요. 그런 함수가 있는 상태에서 두 구간에서 함수값이 같다라는 것만 딱 있으면 돼. 이 두 개가 같다라는 것만 딱 정리가 되면 여기 보이는 누가? 여기 보이는 도함수값이 0이다라는 이 결과가 그냥 한 방에 빵 나온다는 거고, 그리고 얘가 있는 애가 몇 개인지는 알 수 없어요. 뭐 2개일 수도 있고 3개일 수도 있지만 최소한 반드시 몇 개는 하나는 존재한다. 이런 게 이제 롤의 정리라는 거고, 기울기가 빵인 지역은 뭐 이렇게 가로로 가는 지역인데 이런 애들은 항상 하나는 존재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 증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3가지 내용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 친구가 최대 최소 정리에 의해서 최대값은 반드시 가지는데 그 점을 기준으로 C 플러스 H라고 하는 값과의 함수값의 차로 부등식을 완성한 후에 H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를 짜여서 얘네들의 극한값을 이용해서 미분 가능하고, 그리고 그 지역에서 반드시 요렇게 될 때 f'C가 0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걸 이렇게 이제 부등식으로 증명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요 과정으로 이제 롤의 정리를 증명을 하면 이제 평균값 정리 요거까지 이제 증명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 증명 과정에서 또 새로운 도구가 하나 등장을 하는데 그것도 한번 같이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평균값 정리가 뭔지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얘는 롤의 정리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A, B에서 연속이고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다. 요것만 딱 있으면 됩니다. 다른 거 없어도 돼요. 이렇게만 된다면 얘는 평균값 정리는 이런 거예요. 이렇게 생긴 평균 변화율 이렇게 두 점으로 평균 변화율 값을 가진 것과 이렇게 어떤 특정한 점에서의 미분계수 요 f'C가 같아지는 이 지점이 A와 B 사이에 적어도 하나는 반드시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평균값 정리입니다. 나 존재. 자, 이런 거 이제 평균값 정리라고 하고요. 얘 같은 경우는 어떤 함수가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다. 이것만 있어주면 되거든요. 이걸 가지고서 이건 또 무슨 말인지 지금부터 한번 그림으로 좀 설명을 해드릴 텐데, 그러니까 얘가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지점에서 함수값이 있고요. FA. 그리고 여기서 B라는 점에서 함수값이 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얘는 사실 이 두 개가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다른 어떤 의미의 함수가 있고, 이 안에서 함수가 연속이면서 미분 가능하다라는 전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어떠한 함수가 와도 반드시 요걸 만족하는 f'C가 하나 존재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샘플로 그냥 하나 요런 걸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그럼 얘는 연속이면서 미분 가능한 함수면서 뭐 요런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 중에 하나일 거죠. 그러면 이런 함수가 만약에 fx라고 한다면 도대체 이걸 만족한다는 게 뭐냐라고 봤을 때 요 식은 우리 많이 봤죠. 요거 뭐예요, 요거? 요 식. 요게 뭐죠? 평균 변화요. 어떤 점과? A, FA와 B, FB. 맞아? 이 두 점을 쭉 하고 연결해서 만든 평균 변화율이 이런 식인 거 맞지? 맞아요? 그럼 이 식하고 뭐가? 순간 변화율. f'C가 같아진대. 자, 이걸 사실 기울기잖아요. 기울기가 같다라는 건 뭐야? 서로 평행하다라는 얘기죠. 그럼 어디선가의 접선의 기울기를 딱 구했을 때 그 기울기하고 여기 보이는 노란색 기울기하고 서로 뭐 할 때? 평행할 때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노란색 평균 변화율의 기울기와
평행한 접선을 만들게 하는 요 C값. 그러면 요 X값이 C라면은 저 기울기는 F'C가 될 거잖아요. 그럼 F'C하고 요 평균 변화라고 같아지는 순간에 X좌표 C가 A와 B 사이에 적어도 하나는 반드시 존재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평균값 정의예요. 이것도 좀 막연하지 않아요? 하나 던지면 이거 도대체 어디다 쓰는지도 모르겠고, 그죠? 근데 어디다 쓴다고, 그죠? 그것도 오늘 배울 건데 일단 그걸 하기 전에 앞서서 얘를 뭐 할 거야? 또 증명을 할 거야. 그리고 이 증명 과정에서 사용되는 도구 중에 하나인 빼남수에 대해서 지금부터 제가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이 빼남수는 이거 자체가 문제예요. 문제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빼남수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 같이 이해를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증명하기 전에 빼남수를 먼저 좀 할게요. 빼남수. 자, 빼남수라는 것은요, 사실은 두 개의 함수를 빼서 만든 함수 그냥 이름을 붙인 거예요. 빼남수라고 얘기하고 한번 여러분들한테 그냥 보기 좋게 샘플 하나 만들어 볼게. 여기에 y는 fx라는 뭐 곡선이 하나 있었고, 여기에 y는 gx라는 이런 직선이 하나 있었다고 칩시다. 그리고 이 두 개의 함수를 가지고서 제가 함수를 하나 만들 거예요. 새로운 함수. 그 함수를 어떻게 만들 거냐면 이렇게 만들 거야. hx라고 만들 거고 fx에서 gx를 빼서 만들 거예요. 자, 이렇게. 그래서 두 함수를 빼서 만든 함수. 그래서 이름을 빼남수로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두 함수를 가지고서 빼남수를 만들게 되면 과연 이 친구는 어떠한 형태를 띠게 될까? 이런 얘기를 좀 하자는 거거든. 오케이? 자, 근데 이제 첫 번째 이것도 한번 봐봐요. 얘네가 fx하고 gx가 이제 두 함수가 있고 그걸 빼서 만든 함수가 있는데 잘 보면 두 함수에서 교점이 있죠. 교점. 이렇게. 그럼 이 교점의 좌표를 예를 들어서 내가 a라고 한다고 여기를 b라고 한다고 하면 사실은 fa하고 ga가 뭐 어떤 상황이야? 교점이니까 같은 상황인 거 이해되시죠? 그리고 여기 fb하고 gb도 어떤 상황이야? 같은 상황이야. 요렇게. 됐을까요? 그러면 이 얘기는 사실 거꾸로 생각하면 얘를 왼쪽으로 넘겨서 빼면 뭐가 된다는 얘기고 0이 된다는 얘기고 얘를 넘겨서 빼면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0이 된다는 얘기지. 그럼 사실은 이 상황이 얘네 둘이 만나고 있는 이 상황이 빼남수로 두 개를 봤을 때는 그 A라는 지역에서도 얘가 뭐가 되고 0이 되고 B라는 지역에서도 0이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만나는 이 지역에서 제가 X축을 하나 딱 그어놓고서 HX를 그린다고 하면 A일 때와 B일 때가 사실은 이 X축하고 만나는 상황에 A, B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럼 이제 이 사이를 좀 그려볼 거거든요. 사이. 얘가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X에다가 한 C 정도를 한번 넣어볼게요. C를 이렇게 넣게 되면 짠짠짠짠짠짠짠 이렇게 맞아서 이 위쪽에 곡선이 FC일 거고요. 그리고 짠짠짠 올라가서 이 직선이랑 만나는 얘가 GC가 될 겁니다. 맞죠? 그럼 얘가 FC, 얘가 GC예요. 근데 X에다가 C를 대입했을 때 내가 HX를 구한다고 하면 HX의 함수값은 FC에서 누구를? GC를 뺀 게 함수값이 되죠. 그럼 그 뺀다라는 것은 사실 위쪽에서 아래 거를 뺀 거고 이 간격이 사실은 뭐가 되는 거야? HC라는 아이의 함수값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간격 그대로 이 아래쪽에다가 찍어서 점을 찍으면 요게 HC라는 아이의 함수값이 된다는 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내가 여기다가 D라는 값을 한번 넣었다고 생각해봐. D 이렇게 X에다가 D 넣었어. 그럼 D를 넣게 되면 여기가 뭐가 되고요? FD가 되고요. 여기가 뭐가 돼? GD가 되죠. 이렇게. 돼요? 그러면 내가 이 FD, GD라는 함수값을 가지고 있는데 HD, 빼남수의 입장에서 저 두 개를 보면 HD라는 값은 뭐가 돼요? FD 빼기 GD가 된다는 거야. 이게 그림에서 보면 위쪽에 있는 얘에서 얘를 이렇게 뺀 요 간격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쵸? 이게 FD, 이게 GD니까 여기서 여기를 빼면 요 간격이 될 거라고. 그 간격만큼 HX는 함수값을 이렇게 가질 거란 얘기가 되는 거야. 약간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 간격을 보시면 돼요. 간격이 0에서부터 쭉 커졌다가 우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그 간격만큼 여기서 우와 이렇게 되는 게 HX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생긴 요런 느낌의 모양의 함수가 될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약간 이해됐을까요? 자, 그럼 하나만 더 대입을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한 이쯤에 2 정도를 넣었다고 생각해봐. 2. 그러면은 2는요, 사실은 요 값을 보면, 여기는, 이제 G가 더 위쪽에 있죠? G2가 될 거고요. 얘는, 여기가 이제 뭐가 돼요? F2가 돼서, 이번에는 FX가 좀 더 값이 작아지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H2를 한번 구해보면, 얘는 F2에서 누가 돼? G2를 뺀 거, 요게 되는 상황이 돼요. 그럼 이번에는 누가 더 작아? F2가 더 아래쪽에 있으니까 작죠. 그러면 이 값은 양수값이 아니라 무슨 값이 될 거다? 음수값이 될 거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이 간격만큼 정확하게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 주시면 이게 hx의 함수가 되고 hx는 그래프가 이렇게 반대편에도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는 형태가 됩니다. 즉 여러분들은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여기에 있는 이 gx를 하나의 직선이라고 보면 이 gx가 약간 옆으로 x축처럼 팍 이렇게 내려가는 느낌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냥 으아! 이렇게 결정이 된다는 거지. 이래서 이런 걸 이제 hx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한번 하나만 더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이렇게 hx라고 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내가 이 gx의 기울기를 g'x라고 하면 요거는 이제 직선이기 때문에 어떤 상수로 결정이 될 거예요. 만약에 이 직선의 기울기가 1이었다면 얘는 그냥 1 이런 식으로 기울기가 결정이 될 거야. 그치? 자, 그럼 여기에서도 이 hx에서도 메도스 하나 드실래요? 컴온. 나 지금 자면 안 돼. 이게 안 돼, 이거는. 안 돼. 봐봐. 컴온. 자, 다시. 이 친구의 기울기가 지금 1인 상황에서 여기 이 fx에서도 기울기가 1일 때가 있을 겁니다. 1일 때가. 기울기가 1일 때. 오케이? 그러면 이 i는 f 프라임 어쩌구가 1이 되는 상황이라고 이렇게 평행하게 만들어 봤다고 생각해봐. 그때 x 값을 제가 f는 좀 그렇고요. 뭐라고 해야 돼? e도 썼는데 h 뭐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그때 x 값이 h였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 그러면 이 지역에서 h에서 f 프라임 h도 1이고요. g 프라임 h도 1인 거야. 무슨 말인지 되지? 자, 그런데 그거를 이 식에서 한번 보시면 얘를 내가 미분을 해서 식을 하나 만들면 h'x는 f'x 빼기 g'x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지역에서 h에다가 값을 넣어버리면 이 두 개가 똑같이 얼마가 돼? 1이 되잖아. 그치? 그러면 그 1 빼기 1이 여기서 들어가면 이 값은 얼마로 나온다? 0으로 나온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결국에는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hx에서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역이 있겠지. 그 지역에서 뭐가 된다는 거야? 얘네들의 기울기가 서로 평행해진다라는 말과 똑같은 거야. 약간 무슨 말인지 돼요? 이게 하나의 세트예요. 이 전체 모습이 머릿속에 다 그려져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중에 하나가 딱 이렇게 일부분만 여러분들한테 제시가 될 거고 여러분들 이걸 가지고 전체를 그려내실 수 있어야 돼. 이게 이제 함수 추론의 기본이야. 자, 하나 더 보여줄 테니까 한번 이 느낌을 다시 한번 봐봐. 자, 다시 여러분들이 fx를 이렇게 가지고 있어. 얘들아, 좀 쉬운 걸로 갑시다. 이렇게 gx가 있다고 쳐봐. 그리고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라고 생각해 보시죠. 그리고 나서 이 두 개를 뺀 함수를 제가 hx라고 잡았어. fx 빼기 gx야. 자, 그럼 여러분들 제일 먼저 뭘 하실 수 있어야 되냐면, 자, x축을 이렇게 하나 만들었단 말이죠. 그럼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 이렇게 되면 hx는 abc에서 어디 축을 지난다? x축을 지난다. 즉 ha, hp, hc가 보다 0이다. 이게 확인이 돼야 될 거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fx에서 gx를 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fx가 위쪽에 있죠. 여기가 gx고, 그럼 여기에 fx에서 gx를 뺀 이 간격이 아래쪽에서 뭘 이룰 거다? 함수값을 이룰 거다. 그럼 간격을 보시면 이야니까 얘는 hx 그래프가 이야 이렇게 돼서 이런 모양을 따라갈 거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는 아래로 내려가죠. hx가 더 작으니까 음수라는 걸 생각을 해줘야 돼. 얘는 아래쪽으로 이런 식으로 내려갈 거고, 마찬가지로 이 간격과 이 간격이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얘는 이런 식의 그래프가 hx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하나 또 뭐 있었어? 여기 이 gx하고 평행한 접선이 있단 말이에요. 평행한 접선. 이렇게 평행한 접선. 그러면 이 평행한 접선의 지역에 이름을 제가 d라고 붙이면 실제로 hx에서는 거기서 뭘 가진다? 기울기가 빵이 되는 상황이 된다. 이걸 좀 생각을 해줘야 돼. 다시 한번 생각해봐. x좌표가 d잖아. 여기서는 f'd하고 g'd가 뭐 할 거야? 같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에서 내가 미분을 해서 h'x하고 이런 식을 가졌다고 생각을 하면 d에서는 이 두 개의 값이 같기 때문에 여기서는 얘가 반드시 기울기가 0이 될 거야.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 직선의 기울기하고 여기 접선의 기울기하고 평행해지는 순간이 있을 거고, 그 지점의 x값을 제가 2라고 잡으면 마찬가지로 f'e하고 g'e가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맞죠? 그럼 거기서는 hx에서는 이게 뭐가 되냐면 기울기가 빵이 되는 순간이 된다. 여기가 x값이 2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지. 이게 다예요. 요거 이해됐어요? 요게 빼남수에 대한 내용이고, 여러분들 이건 나중에 30번 이런 데도 나와요. 뭐 그래서 옛날 30번 나영 이런 데서도.
그러니까 이런 거 빼남수 요거 이제 얘기하고 요거 가지고 이해가 되면 이제 평균값 정리도 가볍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것도 사실 뭐 따로 뭐 적어놓은 건 없는데 이거 제가 다 그리기가 힘들어서 그냥 빼남수 이야기만 적어놨거든요. 요 정도만 좀 해놓으면 어때? 요거만? 요 정도만 여러분들 살짝 적어놓으시면 어떨까? 이건 좀 너무 많으니까 그죠? 요 정도만 싹 써놓으면 나중에 알아먹을 수 있지 않을까? 그죠? 이건 제가 타이핑치기가 좀 힘들어서 예. 이거는 근데 조금 이제 약간 얘기하기 좀 민망하긴 한데 사실 뭐 저도 잘 이렇게 꾸준히 하지는 못하지만 그냥 제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여러분한테 얘기할 필요는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일기 써요? 현재 일기 써? 안 써? 네. 혹시 일기 한번 기회가 되면 한번 써보세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게 생각보다 되게 괜찮아요. 그러니까 일기를 뭘 써야지 뭐 이런 걸 떠나서 그냥 그 시간 동안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종이하고 펜 하나만 놓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 보세요. 그럼 어떤 게 이제 생기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굉장히 바쁜 일상을 지내다 보면 이런 거 하면 되게 좋겠다. 이런 건 나중에 내도 한번 해보면 좋겠다. 라든지 이런 건 좀 재밌었는데 라는 것들이 하나둘씩 조금씩 떠오르거든요. 무슨 말인지 돼? 그러면은 그게 생각을 할 시간이 충분히 있으면 그게 확장이 좀 돼요. 그럼 조금씩 길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뭔가를 하고는 있는데 내가 앞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뭘 하고 싶은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 갖고 있는 친구들 생각보다 많잖아. 그치? 근데 그게 생각할 기회가 좀 없어서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왜 생각을 못하지? 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너무 심심할 틈이 없어. 너무 재밌는 게 주변에 많아요.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 뭔가 되게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다들. 그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뭔가 아무것도 안 하고 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없다는 생각도 좀 들어서 제가 할 때 그걸 강제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도구인 것 같아요, 일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책하고 뭐 이렇게 펜 하나 놓고서 뭐 노래 좀 틀어놓고 약간 감성 이런 딱 하면 조명 딱 쳐놓고 하면은 옆에서 뭐 꼴값 떠네 뭐 이럴 수도 있지만 그죠? 저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뭐 그런 게 이제 하나씩 실마리가 돼서 내가 이런 게 좋아하는구나, 이런 거 하면 재밌겠구나, 이런 길이 펼쳐지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 네, 그런 게 생기면 여러분들의 삶이 조금 더 지금보다 훨씬 더 좀 재밌어져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의미가 생기기 시작하면 더 열심히 하게 되고 잘해지고 그렇거든요. 여러분들도 뭐 아시잖아. 그냥 뭐 공부는 해야 되니까 하는 거다. 뭐 대학 잘 가려고 하는 거다. 정도는 누구나 다 갖고 있는 동기부여지만 내가 저 목표를 이루는데 꼭 필요한 거다라는 생각이 들면 더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시간 투자하는 게 별로 아깝지 않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렇잖아. 나 저거 꼭 해야 돼. 뭐 이런 게 모두에게 다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걸 좀 원한다라고 하시면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시는 것도 좋아요. 그냥 갑자기 생각이 나서.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평균값 정리. 쓴 걸 다 지워버렸네. 다시 쓰면 되잖아. 그죠? 평균값 정리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제가 쓴 걸 지워서 잠깐 놀랐어요. 왜 막 지웠지?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빼남수라는 거를 지금 약간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두 개의 함수를 빼서 하나의 함수로 만들어서 얘를 분석하겠다라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이점이 많죠? 뭐 그런 이야기의 이점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부하시면서 느껴보시면 되고 이렇게 뭔가 하는 게 있구나 지금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그거를 볼 수 있는 이 첫 번째 활용 예제가 이제 평균값 정리입니다. 다시 한번 예를 좀 말씀을 드려보면 평균값 정리는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한 상황에서 얘네들의 평균 변화율값 FB 빼기 FA에 B-A 이렇게 평균 변화율을 구한 값과 순간 변화율값 F'C가 같아지는 지점이 A와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런 느낌이고요. 제가 아까 그림 그렸던 거 한번 샘플을 보여드리면 함수값은 달라도 상관이 없다 그랬죠? FA와 FB는 달라도 된다. 그냥 이 안에서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기만 하면 되고요. 아까는 뭐 이렇게 그렸다면 제가 뭐 비슷한 걸로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한번 fx를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이런 함수 fx가 있어. 그러면 얘는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잖아요. 이런 함수기만 하면 반드시 요걸 만족하는 c가 존재한다 이런 얘기인데 저게 그림으로 뭐였는가 하고 생각해 보면 이 점과 이 점의 평균 변화율 이거죠. 얘하고 어떤 특정한 지점의 순간 변화율 그러니까 얘하고 서로 뭐해지는? 평행해지는 순간의 C값이
A와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 뭐 상황에 따라서는 이게 2개가 존재할 수도 있고, 3개가 존재할 수도 있고, 여러 개가 존재할 수 있지만, 최소 몇 개는, 1개는 보장이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평균값 정리입니다. 자, 그럼 그걸 어떻게 증명하냐라고 하면 이렇게 증명을 해요. 자, 굉장히 간단합니다. 수식으로 할 필요도 없어요. 지금 이 노란색, 이 하얀색 함수를 제가 fx라고 하면요. 요 평균 변화율 있잖아. 이 점과 이 점을 지나는 평균 변화율. 그 점과 점을 지나는 평균 변화율을 이루는 요 직선을 하나의 함수라고 만들고 저는 이 친구의 이름을 gx라고 이름을 붙일 거야. 그러니까 이 점과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하나 세워서 얘를 y는 gx라고 하고 이 하얀색은 제가 fx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럼 이게 이제 뭐가 되냐면 이 2개의 fx의 함수로서 얘를 이제 분석을 하는 거고요. 저는 그리고 여기서 새로운 함수인 뺀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fx에서 gx를 한번 빼보려고요. 이렇게. 오케이? 그럼 빼면 어떤 식으로 그림이 결정이 될 거냐면 이 점하고 이 점하고 이 점에서 지금 현재 만나고 있잖아요. 그럼 hx는 저 점하고 요 점하고 요 점에서 뭐 한다? x축하고 만난다. 이렇게 될 거고 이쪽은 fx가 위쪽에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오니까 hx는 이렇게 위로 올라갔다 내려올 거고요. 얘는 아래로 내려갔다 올라오니까 이렇게 올라와서 이런 식의 그래프가 hx의 그래프의 모양이 될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봐보세요. hx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a에서하고 b에서 만나니까 a에서의 함수값과 b에서의 함수값이 둘 다 누구로? 0으로 같다는 거 이해돼? 이게 무조건 같을 거 아니야, 그죠? x축하고 만나니까 얘하고 얘하고 만나. 그리고 두 번째, hx는 여기 보이는 연속인 함수 2개를 빼서 만든 함수니까 연속함수 빼기 연속함수인 hx도 무슨 함수일 거다? 연속함수일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fx도 미분 가능한 함수, gx도 다항함수니까 미분 가능한 함수면 미분 가능한 거 2개 빼도 미분 가능하니까 hx도 미분 가능하다라는 거 이해되실까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hx도 연속이고 미분 가능한데 누구요? ha와 hb가 서로 어떻다? 같다. 이런 상황이 되지. 그러면 연속이고 미분 가능한데 함수값이 같아. 이게 뭐야? 롤의 정리의 발동 조건이잖아. 롤의 정리는 아까 뭐라 그랬어? 연속이고 미분 가능한데 함수값 2개가 같을 때 롤의 정리가 발동될 수 있다 그랬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 가운데 무조건 뭐가? 도함수값이 0이 되는 애가 생긴다. 그러니까 이렇게 2개가 같아요. 그러면 누가? h'c가 0이 되는 순간이 무조건 생기는 거야. 누구에 의해서? 롤의 정리에 의해서. 따라왔어요? 자, 그러면 얘가 0이 된다. 라는 건 뭐냐? 라고 생각하면 이 hx라는 식을 미분해 보면 h'c가 되고요. f'x 빼기 g'x가 될 텐데 지금 c를 대입해서 0이 된다는 얘기는 여기다 c를 넣은 게 여기다 c를 넣은 거랑 같으니까 결국에는 f'c 빼기 g'c가 0이다. 이런 얘기랑 같고요. 그럼 넘기면 뭐야? f'c하고 g'c가 뭐 해진다? 같아진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근데 이게 딱 뭐야? 요거잖아요, 요거. 그죠? 여기 보이는 이 평균 변화율의 기울기가 사실은 요 i의 직선의 기울기니까 이게 g'c랑 똑같을 거잖아요. 그럼 얘랑 같아지는 f'c는 무조건 얘와 얘 사이에 적어도 하나는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누구예요, 얘? 우리 정리해. 그래서 증명 끝. 이렇게 됩니다. 됐을까요? 자, 그리고 사실 우리는 빼남수를 배웠기 때문에 어디서 0이 되는지도 알아. 지금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C에서 이렇게 평행하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이 C라는 지점에서 얘가 뭐가 돼? 0이 된다.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롤의 정리는 함수값이 같으면 기울기가 0이 되는 이런 지점을 찾는 게 롤의 정리고, 그죠? 평균값 정리는 이게 이렇게 직선으로 갔을 때 이 직선과 얘가 평행하는 이런 상황에서의 C를 찾는 거랑 같은데 빼남수 만들면 그냥 똑같다는 얘기죠. 오케이? 자, 그렇게 이제 증명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생하셨어요. 이거 증명 끝. 이렇게 된 거야. 이게 뭔지 이해가 됐다. 그럼 제대로 하신 거야. 근데 선생님 뭐였는지 모르겠다. 이러면 조금 다시 하셔야 돼. 알겠지? 자, 여기 하고 나면 좀 뿌듯합니다. 왜냐면 여기 여러분들도 버티기 힘들고 저도 사실 설명이 굉장히 까다로워서. 그리고 그래도 뭐 진도를 더 나가지는 않겠지만 그냥 한 문제만 그냥 살짝 해드리고 오늘 마무리하죠. 저 5분 일찍 끝내줄게. 괜찮지? 자, 우리가 조금 일찍 끝난다. 약간 이런 걸로. 그러니까 그 문제에서 예제 9번에 롤의 정리 이거 문제 있거든요. 그 146번 이렇게 적혀 있고 페이지는 42쪽인데 그냥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만 하나 그냥 보여드리고 이거 정말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야, 이렇게 하는구나 하고 그냥 따라 풀어보시면 되고요. 실제 로레 정리와 평균값 정리의 진짜 예제는 내일 보여드릴 거예요. 오늘은 거기까지는 안 했어. 그냥 증명만 다 했고 그 의미만 좀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함수에서 문제 읽어보면 다음 함수에서 로레 정리를 만족하는 C의 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C는 얼마냐? 뭐 이렇게 물어본 거고요. 사실 이런 문제는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냥 로레 정리를 알기만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게 진짜 메인이 아니라는 거지. 그냥 요거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다냐? 얘는 이제 로레 정리가 어떤 것인지를 기억하는 거에는 좀 도움이 되겠죠. 일단 첫 번째, 로레 정리가 뭐냐? 라고 하면 얘는 발동 조건이 함수값이 같아야 돼요. 함수값. 어떤 구간에서 두 개의 함수값이 같아야 되는데 지금 fx라고 줬고 1부터 3까지라고 이렇게 주게 되면 f1이랑 f3을 아마 같게 줬을 거란 얘기죠. 그래야만 로레 정리를 발동시킬 수가 있으니까. 실제로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1 대입하면 4 빼기 1이라서 3이 되고요. 그리고 3 대입하시면 12 빼기 9가 돼서 3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둘이 3으로 같으니까 로레 정리가 발동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연속이고 미분 가능한 당함수가 있다면 f'C가 0이 될 수 있다. 어디와 어디 사이에? 1과 3 사이에. 이런 애가 반드시 1과 3 사이에 존재할 거고, 그럼 얘를 미분해 보면 얘가 4 빼기 2x거든요. 그럼 얘가 어디서 0이 될 수 있는가 하고 생각해 보니까 2에서 0이 될 수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 그 C 값이 얼마란 얘기예요? 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 찾으란 얘기야. 그냥 기울기 0 되는 애 찾으세요. 이 됐지?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시험에 나오겠어? 안 나오죠, 이거는. 다만 우리가 연습할 때 함수값 같을 때 기울기 0인 거 보장되는 애가 로레 정리구나 라는 정도로 연습 예제를 보시면 돼요. 그리고 뒤에 있는 평균값 정리도 같은 방식으로 풀어보시면 됩니다. 뭐 로레 정리, 평균값 정리의 활용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번 같이 얘기를 좀 해서 어떤 식으로 쓰는 거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했던 거 한 번만 간단하게 한 5분만 리뷰 한번 하고 갈까요, 그러면? 어제 빠지신 분들도 있고 하니까 간단하게 어제 했던 거 한번 리뷰하고 오늘 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어제 우리가 이제 도함수 활용해가지고 접선의 방정식을 얘기했죠. 그래서 접선 어떻게 구하냐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일단 우리가 어떤 함수를 가지고 있을 때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것은 도함수라고 하는 함수를 배웠다라는 거야. 그럼 이 도함수를 우리가 구할 수 있게 된 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하면 우리는 접선의 기울기를 아주 간편하게 구할 수 있는 도구가 생겼다라는 거였고, 그래서 예를 들자면 어떤 점이 1,f1이라는 점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고 싶을 때는 이 도함수를 구한 다음에 거기다가 접점의 x좌표인 1을 대입하면 되더라. 그러니까 이 기울기가 f'1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했었고, 그럼 접선의 방정식을 만든다는 것은 우리는 이렇게 기울기에 1,f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세워서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접선의 방정식 문제의 출발점은 결국엔 접점의 x좌표고, 이게 주어져 있으면 그냥 숫자로 계산하시면 되는데 주어져 있지 않으면은 미지수로 두고서 어떤 상황을 문제를 푼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첫 번째는 요 접점의 x좌표를 주는 케이스가 있었고, 두 번째는 기울기를 주는 케이스가 있었고, 그리고 세 번째는 밖의 점을 주는 케이스가 있었다. 이게 접선의 방정식의 가장 대표적인 예제들이고, 얘 같은 경우는 그냥 계산하면 되지만 얘는 접점의 x좌표가 없으니까 미지수 a로 접점을 놓고서 주어진 조건을 계산을 했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실제 문제 푸는 데서는 기울기에 관한 얘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기울기는 우리가 어제 한번 싹 정리를 다 했습니다. 그렇죠? 뭐 도형으로 기울기를 주기도 하고 각도로 기울기를 주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문제에서 우리가 활용할 줄 알아야 되니까 그런 내용들도 한번 점검을 하셔야 되고, 뭐 곡선 이의 점과 직선까지의 거리 뭐 이런 것들도 얘기를 좀 했었고요. 자, 그리고 또 뭘 했었냐면 두 곡선이 있는데 두 함수죠. 두 함수가 뭐 할 때? 접할 때에 대한 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뭔가 접한다라는 거는 항상 뭔가 D는 0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이제는 2차를 벗어나서 3차, 뭐 4차 막 이런 함수들도 다루고, 얘네들이 접한다라는 것은 그 만나는 접점에서 함수값과 기울기가 같다 이런 의미를 지닌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사실은 여기 단원에서 문제를 푸실 때는 공통접선을 가진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이 상황이 두 함수가 접할 때를 얘기를 하는 거고, 사실 원래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그거야. 여기 보이는 이 접할 때를 이용하면 모든 접선의 문제는 아주 간단하게 풀 수가 있어요.
그냥 굳이 막 복잡하게 계산 안 해도 그냥 접선도 접할 대로 풀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단 말이야. 근데 그거에 대한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주려고 했던 거고, 근데 그거는 먼저 여러분들이 연습하시고 나서 이걸 보시면 훨씬 더 간단하게 소화가 되실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접선의 방정식 했었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공통 접점을 가지는 것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접점이 다른 경우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여기에서 접선, 여기서 접선 세워서 연립한다. 이런 느낌도 있었습니다. 뭐 기울기에 관한 얘기도 좀 했었고요. 그리고 어저께 이제 또 했던 게 뭐였냐면 로레 정리랑 평균값 정리였어요. 그래서 로레 정리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내용 자체가 뭐였는가 생각해 보면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한데 딱 발동 조건이 있었다고. 로레 정리 발동 조건. 뭐였지? 삥 하면 로레 정리. 발동 각 돼야 된다고, 그죠? 그게 뭐야? 하면 두 개의 함수 값이 뭐 할 때? 같을 때였다고, 그쵸? 그럼 얘가 딱 로레 정리 발동 조건이 딱 있으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 사이에 기울기가 0이 되는 요 지점이 항상 A와 B 사이에 적어도 하나는 반드시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다고. 그래서 그림으로 보자면 함수값 두 개가 같은 함수인데 요 조건을 만족하는 어떤 함수가 오더라도 가운데 기울기가 0 되는 이런 지점을 만족하는 C는 반드시 A와 B 사이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거 증명도 되게 시간 많이 썼다. 그죠? 그래서 그것도 한번 우리가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평균값 정리는 요거는 동일한데 요 부분에서 뭐 발동 조건이 있다기보다는 그냥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의 기울기가 같아지는 지점이 A와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얘 같은 경우는 사실 함수값의 위치가 같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뭐 이런 식으로 샘플을 하나 잡아보면 이 A라는 점과 B라는 점으로 평균 변화율을 구한 이 기울기와 어떤 특정한 지점에서의 순간 변화율 F'C 그랬을 때 이 두 개가 기울기가 같아지는 지점, 이렇게 평행한 지점이 생기는 C가 A와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거 증명에서는 또 어제 뭘 우리가 다뤘었냐면 빼남수라는 걸 다뤘다.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여러분들 모의고사 공부하실 때 굉장히 많이 보실 거니까 그런 내용들까지 같이 정리한 게 어제의 내용이었어요. 자, 그럼 이제 오늘은 뭐냐면 요 로레 정리하고 평균값 정리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요. 사실 우리가 예전에 했었던 사이값 정리까지 낑기셔야 돼요. 사이값 정리, 로레 정리, 평균값 정리. 얘네들 가지고 한번 활용하는 얘기들을 좀 해볼 거고, 가장 첫 번째 테마가 뭐냐면 방정식의 근 확인하기예요. 근 존재 유무 확인. 요게 요 세 가지의 가장 대표적인 내용입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사실 어제도 그랬거든요. 어제도 이렇게 수업을 하는데 첫 타임 이 1시간이 굉장히 조금 뭐랄까 전체적으로 좀 뭔가 설명을 하면 약간 집중도가 좀 낮아. 어제도 좀 그랬고 그제도 그랬던 것 같아. 그래서 혹시나 오늘도 그럴까봐 약간 좀 높아지면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들 이거는 개념이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로레 정리랑 평균값 정리는 그냥 개념이야. 개념은 알면 그냥 풀리는 거고 모르면 굉장히 헤매는 거야. 아예 안 풀려요. 그러니까 알기만 하면 돼. 이해되지? 그냥 이해가 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듣다가 막 약간 집중력이 떨어질 수도 있고 뭔가 집중이 안 될 수도 있고 딴 생각이 날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런 지점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건 알지만 여기서는 악착같이 붙들고 있어야 돼. 가만히 있지 말고 저게 뭐지? 저 어떻게 하는 거지? 무조건 이해해야지. 이렇게 가야 돼. 그리고 다 이해할 만해. 엄청 간단해 생각보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집중 똑바로 해야 돼. 여기서 주면 안 된다. 오케이? 딱 한 번에 끝낼게요. 자, 여러분들 약간의 과장을 보태서 한번 이런 거 한번 생각해봐. 그냥 막 만드는 중. 그냥 내가 알고 있는 함수 다 써볼게요. 자, 이렇게 함수를 만들었어. 이 방정식의 실근을 찾고 싶어요. 는 0. x는 얼마죠? 저도 몰라요. 뭐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 어떻게 구해?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은 이런 건 구할 수 있잖아. 이런 방정식은 구할 수 있잖아. 그치? 그럼 이런 방정식은 구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그냥 구하면 되는데 이런 방정식은 어떻게 구하지?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궁금해하기 시작한 거야. 근데 이거를 못 구하겠는 거지. 그래서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만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사이값 정리의 활용이야. 어떻게 하니? 여러분들 이거는 다 배웠을 거니까 어떻게 해요? 예, 활용? 정말요? 어떻게 하죠? 일단 첫 번째 뭘 보인다? fx가 연속인 걸 보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해요? 어떤 특정한 두 지점에 함수값의 부호를 확인해서 걔네가 음수인지를 확인하죠. 이렇게만 되면 A와 B 사이에 적어도 하나는 무조건 뭐가 존재한다?
실근이 존재한다. 이렇게 우리가 근을 확인했다고. 어떤 느낌인지 기억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이값 정리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 A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양수야, B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음수야. 약간 이런 상황에 얘가 연속이라면 무조건 여기 최소한 한 번은 지날 수밖에 없잖아. 0이 되는 지역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근을 찾는다인 거고, 근을 우리가 직접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 조건만 확인해서 근이 있다 없다를 확인하는 거야. 그리고 하시면서 A, B 간격을 계속 줄여나가면 아, 얘와 얘 사이에 대충 근이 있겠네 이렇게 추측하는 거거든요. 이런 건 나중에 또 대학교 가서 공부하시면 이런 것도 배워야 따로. 약간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이런 실근의 존재를 유무하는 방법 중에 사이값 정리와 롤의 정리와 평균값 정리 이 세 가지가 같이 시리즈로 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쓰이는지를 한 번에 정리를 해보자고. 뭐 하는 건지 이해되시죠? 따라오지? 자, 이거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제가 그냥 과장해서 직접 계산하지는 않지만 보통 여러분들이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오죠. fx가 있는데 x세제곱 더하기 3x 빼기 1이 뭐 어디와 어디 사이에 실근이 있음을 존재해라 라고 하면 fa, fb 부호 반대로 되는 거 확인해서 얘가 플러스고 마이너스거나 플러스면 이 사이에 무조건 근이 있다. 이렇게 확인하는 게 사이값 정리였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걸 롤의 정리하고 평균값 정리는 어떤 식으로 적용을 시키냐면 이렇게 적용을 시킨다는 거야. 자, 봐봐.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야. 내가 fx를 이렇게 가지고 있잖아요. 나한테 fx라는 어떤 식이 있어. 그런데 롤의 정리는 어떤 걸 구할 때 쓰냐면 이 친구가 아니라 이 친구의 도함수. 이 도함수는 0이다. 라는 방정식에 실근 존재하는지를 확인할 때 누굴 쓰냐면 롤의 정리를 사용을 합니다. 오케이? 자, 다시 정리해봐. 사이값 정리는 뭐냐면 내가 fx를 가지고 있어. fx를. 근데 fx를 가지고 있는데 fx는 0이에요 라고 하는 방정식의 실근이 있냐 없냐를 확인할 때는 사이값 정리를 쓰고요. 어떤 거 확인하면 돼? 연속이고 요 두 구간의 부호가 반대다. 이렇게 확인하면 되잖아. 그런데 롤의 정리는 어떻게 하냐면 하는 게 fx라는 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친구의 도함수는 0이다 라는 방정식의 실근을 확인할 때 사용을 하고요. 롤의 정리는 두 가지를 확인하는데 연속과 미분 가능성 확인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fa와 fb가 같다. 이것만 확인하면 돼. 그러면 딴 거 생각 안 해도 돼. 도함수 안 구해도 되고 아무 짓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a와 b 사이에 요거 0 되는 애 무조건 하나는 있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벌써 이해가 됐으면 이건 진짜 좀 땡큐고요. 사실 이해가 안 됐어도 우리가 이거 사실 롤의 정리로 얘기한 거거든. 롤의 정리가 뭐냐? 함수값이 뭐하면? 같으면. 그러면 얘하고 함수값이 같으면 이 안에 어떠한 함수가 오더라도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다면 그 사이에 누가? 기울기가 0 되는 애가 존재한다 이 얘기잖아. 그리고 그 0 되게 하는 x값인 c가 a와 b 사이에 하나는 무조건 있다 이 얘기잖아. 그럼 내가 찾고 싶은 게 c예요. c. 얘가 들어가면 기울기가 0이 되죠. 그러니까 이 값을 찾고 싶은 게 사실은 누구라서? 롤의 정리라서 이걸 활용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 fx를 가지고 이 아이의 도함수가 0이 되는 이 방정식의 실근을 찾을 수 있는 게 롤의 정리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확인하실 때는 연속이고 미분 가능한 것과 함수값이 같은 것만 확인하면 바로 근을 체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같은 방식으로 사이값 정리도 말씀을 드리면 이겁니다. 사이값 정리는 나한테 fx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f'x가 어떠한 상수값으로 0이 아니라 어떠한 상수값으로 가져지게 될 때 저 만족하는 x값, 실근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하는 게 사이값 정리예요. 자, 그럼 얘는 뭘 해주냐 하면 똑같아요. 첫 번째는 연속이고 미분 가능한 거 보여주면 되고 두 번째는 누구라면 되냐면 저 구간에서 평균 변화율이 딱 계산해 봤더니 누구랑 똑같더라? C랑 똑같더라. 이거 확인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것만 딱 확인이 되잖아?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근은 A와 B 사이에 무조건 하나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자, 선생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제가 A고요. 여기가 FA예요. 여기가 FA. 그리고 여기가 B고요. 여기가 FB였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에 어떤 함수가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미분 가능하고 연속인 함수가 있었다고 쳐봐요. 자, 그러면 나는 이걸 확인한 거야. 여기 A와 FA, B와 FB 이 아이의 평균 변화의 값을 계산했더니 예를 들어서 이 값이 1이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으로 내가 평균 변화율이 1이었다라고 한다면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 이 사이의 기울기가 1이 되게 하는 이 x값 c는 반드시 하나는 존재하는 거잖아. 약간 무슨 말인지 되죠? 그러면 내가 찾고 싶은 거는 f'c가 1이 되는 이런 상황의 c값을 찾고 싶은 거야. 이게 있냐? 이걸 찾고 싶다고. 근데 이거를 안 찾고 누구를? 여기에 이 구간에 G,
평균 변화율이 1인 걸 찾아도 괜찮다는 거죠. 약간 무슨 말인지 돼요? 그러면 얘를 찾으면 자연스럽게 평균값 정리에 의해 너가 1이 되게 하는 C값도 결정이 된다.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게 방정식에서의 활용이에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거는 이제 타이핑을 따로 못 치고 그냥 정리를 하긴 했는데 제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걸 뭐 다 쓸 필요는 없지만 이 세 가지 시리즈를 가지고 방정식의 근의 존재를 찾을 때는 일단 fx 가지고서 fx는 0이다를 사용할 땐 사이값 정리를 쓰시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건 연속인 것과 요 부호가 반대인 거 요렇게 체크를 해주는 게 요거고, 두 번째는 우리가 목표가 fx를 가지고 있는데 f'x는 0이다 라고 하는 이 방정식의 실근이 있는지를 확인할 때는 롤의 정리를 하시는 거고요. 그때는 이렇게 두 개를 체크하셔야 근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fx를 가지고 어떤 도함수는 얼마다 라는 이런 방정식이 있니 없니를 확인할 때는 이렇게 이 두 가지를 확인한다. 얘는 평균 변화율을 확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제가 이렇게 체크한 것만 그 위에 살짝 좀 공간이 좁긴 한데 좀 적어두시고요. 그리고 요거 가지고서 제가 예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49쪽에 요 좀 간격이 좁긴 한데 뭐 요 네모 친 것만 체크한 것만 좀 잘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근데 어제 수업 안 드신 분도 조금 약간 복잡해 보일 수 있긴 한데 일단은 이쪽은 지워도 되죠? 이쪽은? 자, 사실 조금 요거 하나가 이거를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이제 좀 간단한 예제거든요. 요거를 한번 쓰는 걸 어떤 식으로 쓰는지 이해를 하시면 아마 그 다음부터 이제 중간중간에 기역, 니은, 디귿 이런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뭔가 생각나는 게 좀 달라질 거야, 분명히. 자, 한번 예제 한번 같이 보시고 해보도록 하죠. 지금 문제에서 fx를 다항함수다 이렇게 줬거든요. 자, 다항함수라는 딱 조건을 주면 이건 기본적으로 이 친구는 연속인 거 보장되고요. 미분 가능성 보장되는 겁니다. 다 전 구간에서 이렇게 될 거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요런 1번 조건은 다 그냥 스킵해도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가지고서 이제 어떻게 할 건지 한번 봐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fx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fx. 그러니까 그 fx에 대해서 함수값을 3개를 가지고 있어요. 3개. 다른 거는 모르고요. 그냥 f0, f1, f2 3개를 갖고 있는데 첫 번째 것은 fx는 0이다 라고 하는 이런 방정식의 실근이 최소한 2개는 있는지를 확인해 봐라 라고 했으니까 내가 fx를 가지고 있는데 fx는 0이다 라는 방정식의 근을 확인할 때는 사이값 정리를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연속인 건 확인이 됐으니까 함수값의 부호만 보시면 되는데 f0이 지금 마이너스 1이고요. f1이 지금 1이고요. f2가 지금 마이너스 1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여기에서 부호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죠. 그러면 이 두 개의 부호가 반대이기 때문에
F0, F1은 음수다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사이값 정리에 의해 0과 1 사이에서는 반드시 실근이 하나 있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F1하고 F2 두 개의 부호가 또 반대죠. 그러면 사이값 정리에 의해 1과 2 사이에도 적어도 하나 실근을 갖는다.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두 개는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근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게 사이값 정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약간 이해되시죠? 자,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이 fx인데 이번에는 누굴 찾고 싶냐면 f'x는 0이다. 즉 도함수가 0이 되는 이런 방정식에 실근이 적어도 하나는 있냐 이렇게 물어본 거거든. 그러니까 나는 fx를 이용해서 f'x를 조사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럴 때 우리가 사용하는 게 누구다? 롤의 정리입니다. 롤의 정리 어떻게 사용하니? 라고 하면 연속인 거, 미분 가능한 거 확인하고 뭐가 같은 걸 확인한다. 롤의 정리는 함수값이 같은 걸 확인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잘 보시면 f0의 함수값 마이너스 1이고요. f2의 함수값도 마이너스 1이니까 이 두 개의 함수값이 마이너스 1로 같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함수값이 같아? 그럼 이게 롤의 정리 발동 조건이죠. 이렇기 때문에 얘는 f'c가 0이 되게 하는 이 c값은 0과 2 사이에 적어도 하나 반드시 존재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이 안에 들어가는 실근 c는 0과 2 사이에 무조건 하나는 있다. 이렇게 확인이 되는 거고, 그럼 여러분들은 이거 하나만 확인하면 근이 존재한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본다는 거지. 자, 그럼 이게 이제 롤의 정리라고 한다면 얘는 이제 그 도함수는 0이 되는 순간에 근을 찾는 게 롤의 정리라고 하면 그 도함수가 2가 될 때 실근을 찾아라. 그러니까 fx를 가지고서 f'x는 2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방정식의 근을 찾을 때는 누굴 사용한다? 이때는 평균값 정리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셔야 될 건 뭐냐면 똑같이 연속인 거, 미분 가능한 거 확인하시고 여기 보이는 이 2라는 값이 평균 변화로가 같은지만 보여주면 돼. 근데 여기 지금 보니까 구간이 0과 1이라고 되어 있고요. 0과 1에서 평균 변화율을 생각해 보시면 얘는 1-0분의 F1 마이너스 F0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값을 계산해 보면 F1은 1이고 F0은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계산해 보면 1 빼기 마이너스 1분의 1이 되면서 그 값이 2라는 걸 알아요. 즉 여기 보이는 이 2라는 값이 누구랑 똑같다? 0과 1 사이의 평균 변화율이랑 똑같아. 그러면 누구에 의해? 평균값 정리에 의해 반드시 0과 1 사이에 이 순간 변화율이 2가 되는 값은 적어도 하나 반드시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만 확인하면 근이 존재함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는 게 이 방정식의 실근 유무 판단입니다. 약간 괜찮을까요? 이거 이해돼요? 좀 헷갈려요? 네. 이게 분위기가 좀 이제 어떤 거야? 약간 이게 좀 이해돼요? 안 돼요? 대답하기 힘든 건 알겠어, 그치? 그래서 저한테 살짝의 신호를 좀 주시겠어요? 약간 제가 여러분들한테 신호를 수집하는 방법, 주변에 티 안 내고 수집하는 방법은 이런 느낌인데 이런 거 좋거든요. 이거 좀 괜찮아요? 아니면 지금 선생님 너 혼자 뭐 하는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이야. 자, 난 이해가 됐다 하면 이 정도. 주변에 티 안 나게. 난 좀 이렇다. 이 정도. 이거 뭐야, 이거 이렇게 웃고 있는 건 뭐야? 대답하기 싫어, 뭐 이런 건가? 이거 어때요, 좀? 괜찮아요? 채호, 그거 잘 보이니? 그냥 보여? 아니, 둘이 좀 자리를 바꾸면 어때? 도윤이가 키가 커가지고 안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괜찮아? 상관없어? 도윤이가 앉은 키가 되게 크네. 자, 그래서 요렇게 이제 하는 거고요. 자, 지금 상황을 간단하게 좀 사실 간단하진 않지만 이제 그림으로도 살짝 보여드린다면 뭐 얘 같은 경우는 이런 거죠. F0이 마이너스 1이고 F1이 1이라면 이제 X축이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가 이제 0이면 음수 마이너스 1을 찍은 거고요. 여기가 1이면 여기가 이제 1. 그쵸? 그러니까 이 사이에 적어도 한 번은 무조건 지나간다 이런 얘기죠. 연속이기 때문에. 그리고 얘는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그럼 이 사이에도 적어도 하나는 무조건 X축 지나간다. 뭐 이런 얘기거든. 물론 이제 뭐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일 수도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적어도 한 번은 무조건 지나가야 되는 거죠. 사이값 정리를 확인해 보면. 자, 이런 얘기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얘 같은 경우는 도함수는 0이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지점을 찾는 것은 어쨌든 fx가 연속이고 미분 가능한데
0을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과 여기에 2를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같다. 그러면은 이 지점이 지금 같은 거고, 이 안에 연속이고 미분 가능한 어떤 함수를 데리고 와도 중간에 0이 되는 지역,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역은 무조건 있다는 게 롤의 정리인데, 뭐 그 중에서 뭐 제가 그냥 뭐 이런 걸 하나 가지고 와봤다고 하면 뭐 그런 애들이, 기울기가 0이 되는 애들이 이 사이에 무조건 최소한 하나는 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니까 이것도 이제 근이 있다. 이런 식으로 확인한 거고요. 자, 얘도 이제 그림으로만 한번 보시면 F0이 얼마죠, 이게? F0이 뭐였더라? 마이너스 1. 그리고 F1이 1? 그러면은 요 점과 요 점을 지나는 어떤 함수를 내가 그리더라도 얘네와 얘의 평균 변화율이 얼마기 때문에 2기 때문에 요 사이에 기울기가 2가 되게 하는, 그러니까 요 평행하게 하는 요 C값은 0과 1 사이에 무조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는 게 평균값 정리다. 뭐 이렇게 활용을 한다는 거죠. 한번 좀 고민해 보시고, 만약에 제가 조금 약간, 근데 사실 뭐 이런 건 있어요. 이 잘 이해가 안 되잖아? 그러면 다시 물어보시면 됩니다. 제가 다시 가르쳐 드릴게요. 이해가 될 때까지. 그러니까 좀 체크를 해두세요. 나 이거 이해 안 됐으면 나중에 선생님한테 물어볼 거 이렇게 해두시면 딱 한 번 이번에 하실 때 하시면 되거든요. 자, 아무튼 요거까지 하나 하고요. 그래서 방정식 근 받고 이제 하나 더 하고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그래프로 넘어갈 건데, 자, 지금 요 2번 한번 볼까요? 2번 거기 바로 밑에 이렇게 되어 있죠? 순간 변화율 범위, 평균 변화율의 범위를 쉐어하기. 범위 쉐어, 좀 멋있게 공유. 자, 약간 이런 테마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이제 어떤 내용인지도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해요. 이거 이제 평균값 정리의 활용인데, 평균값 정리. 자, 이런 느낌이에요. 평균값 정리는, 자, 이렇게 평균 변화율을 제가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평균 변화율과 같은 순간 변화율이 A와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있다. 이게 이제 평균값 정리의 어떤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얘를 잘 보시면 얘가 평균 변화율이고, 그리고 얘가 순간 변화율인데, 이 둘이 사실은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를 쉐어하거든요. 자, 이 내용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FB-FA를 B-A로 내가 나눴어. 이게 평균 변화율이잖아요. 맞지? 근데 이 평균 변화율이 1보다 크거나 같아요 라고 얘기했다고 생각해봐.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평균 변화율이 1 가능하죠? 2 가능하죠? 3 가능하죠? 0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지. 마이너스 1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지.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1보다는 크거나 같다는 얘기야. 자, 그런데 얘가 이런 상황에서 F'C가 0이 될 수 있을까요? 절대로 불가능해. 무슨 말인지 돼? 왜? 얘가 만약에 0이 돼버리잖아? 그러면 평균값 정리에 의해 평균 변화율도 0이 되는 애는 반드시 하나는 있어야 되는 거잖아. 어떤 느낌인지 되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0이 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그 얘기는 뭐야? 얘도 반드시 누구보다?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얘기야. 따랐어? 그러니까 이 친구가 1보다 크거나 같아? 평균 변화율이? 그럼 순간 변화율도 무조건 누구보다?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럼 반대로 얘가 1보다 크거나 같아. 그럼 얘도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 이게 뭘 공유한다? 범위를 공유한다라는 내용이에요.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됐어? 자, 그럼 잘 들어봐봐. 지금 이거는 예제를 좀 볼 건데,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거를 문제 풀 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예제를 제가 한 3문제 정도를 가지고 왔어요. 오른쪽 위에 있어. 자, 한번 봐봐. 첫 번째 예제는 이렇습니다. fx가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 이거 마이너스네요. 자,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어 있고, 2와 5라는 구간 안에 임의의 두 실수 A, B가 있어요. 그런데 A, B가 더 크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문제에서 이렇게 줬어. FB-FA 나누기 B-A 이런 평균 변화율 값에 문자를 K를 붙이고 K의 범위를 구해라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자, 이게 문제거든. 자, 이거는 사실 처음에 이게 그냥 풀면 이게 도대체 뭔 소린가 싶기는 한데, 근데 제가 간단하게 약간 말씀을 드리면, 요 이차함수가 사실은 대칭축이 1인 이차함수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이 친구가 2부터 5까지면 뭐 x값이 2구 5면 뭐 이쯤 어딘가 요 사이에서 저 함수를 사용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 2와 5 사이에
x값 두 개 실수 a, b를 찍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를 내가 a라고 잡고요. 여기를 내가 b라고 잡았다고 치면 요 a, b를 이렇게 잡는데 b값을 좀 크게 잡은 거고요. 그리고 요식을 세워요. 요식. 요게 뭐냐 하고 생각해 보면 이 점과 이 점의 평균 변화율입니다. 맞죠? 그러면 이렇게 두 개의 평균 변화율 값이 k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점과 이 점을 가지고 기울기를 구했더니 계산해 보니까 2였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k 값은 뭐가 가능함? 2라는 값이 가능하다는 얘기야. 이 되죠? 그리고 내가 예를 들어서 이 두 점을 a, b를 이렇게 잡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두 개를 잡아서 얘가 예를 들어 3이 나왔다고 쳐보죠. 그러면 k 값 중에 뭐가 될 수도 있어? 3이 될 수도 있어. 그럼 이게 가질 수 있는 k 값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이게 문제인 거지. 됐죠? 자, 그럼 어디 값이 가장 작고 어디 값이 가장 큰지를 두 점을 다 찍어가면서 확인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너무 빡세다고. 약간 이해되죠? 그럴 때 우리가 저 활용을 사용하는 거야. 뭐냐? 지금 나는 평균 변화율의 범위를 구하는 게 나의 목표인데 이걸 누구의 범위로? 순간 변화율의 범위로 바꿔서 해석하는 거야. 어차피 나는 평균 변화율의 범위나 순간 변화율의 범위나 같다는 걸 알아. 그러니까 이 친구의 범위를 누구로 바꿔서? 순간 변화율의 범위로 바꿔서 f'C라는 값의 범위를 구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는 거죠. 여기까지 됐지. 그리고 여기서 C는 누구와 누구 사이? A, B, E부터 5까지니까 2와 5 사이. 그리고 여기서는 열린 구간에서 C가 결정된다는 것까지만 좀 주의를 해주시면 이게 이제 평균값 정리의 활용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제로 계산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를 fx를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이 식을 미분하면 얘는 2x 빼기 2라는 식이 되고요. 거기다가 c를 대입하면 2c 빼기 2라는 식이 f'C가 됩니다. 그럼 결국에는 요 값의 범위를 구해봐라. 이게 문제인 거고 내가 가지고 있는 범위 2부터 5까지면 이거는 이제 1차함수처럼 보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c가 누구일 때? 2일 때가 가장 작은 최소값이 나올 거고 c가 누구일 때? 5일 때가 가장 큰 값이 나올 거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가장 작은 값은 여기다가 2를 대입해서 최소값은 2다. 이렇게 정의를 하시면 되고 최대값은 5를 대입하셔서 얘는 뭐가 되는 거죠? 8인가요?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저 i f'C의 범위인 k는 2부터 8까지입니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 거지. 근데 이 범위가 누구랑 똑같다? 여기 보이는 평균 변화율의 범위랑 똑같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거야. 약간 어떤 테마인지 이해되시죠? 자,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사실 여기 있는 건 다 제가 풀어드려야 되는 문제이기는 한데 자, 이거 혼자서 풀려고 하면 거의 못 풀거든요. 자, 여기까지 한번 봐볼게요. 자, 봐봐요. 자, 평균값정의 활용 예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fx가 미분 가능하다라는 조건에서 여기에는 f'X라고 하는 값이 1보다 극한값이 항상 1로 간다. 이렇게 이제 조건을 주고서 여기에 뭘 줬냐면 이렇게 생긴 두 개의 함수값의 차이의 극한값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문제를 줬거든요. 이게 뭐 갑자기 웬 평균 변화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문제는 사실 여러분들 그 정확하게 평균값 정리 활용의 연습 문제로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뭔 소린지 처음에 와닿지도 않지만 사실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순간 변화율의 범위를 누구로? 평균 변화율의 범위로 바꾸는 것이 사실은 뭐다? 평균값 정리의 핵심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난 뭘 갖고 있냐면 도함수, 그러니까 순간 변화율의 어떤 식을 갖고 있고 그리고 조금 완전하진 않지만 평균 변화율이랑 비스무리하게 생긴 어떤 식을 하나 갖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서 이 두 개를 조합하셔서 극한값을 구하는 게 문제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봐. 자, 평균 변화율은 사실은 이렇잖아요. 식의 구성으로 보면 델타 x분의 델타 y고 그리고 그 분모에 해당하는 얘가 함수값 두 개의 차인데 여기 잘 보시면 fx 플러스 1이랑 fx 마이너스 1이라는 게 있다고. 그럼 fx 플러스 1 빼기 fx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 이게 결국에는 뭐야? y값 두 개의 차이, 델타 y지. 자, 그럼 한번 우리 연습한 거 한번 생각해봐. 자, 이거 무슨 좌표? y좌표. 그지? 그럼 x좌표 뭐예요? x 마이너스 1. 보이지?
이거 무슨 좌표? y좌표. x좌표 뭐예요? x 플러스 1. 그러면 요거 두 개 쓱 넣어주면 이거 뭐로 바뀌어? 평균 변화율로 바뀌어. 무슨 말인지 되지? 그런데 순간 변화율이 무한대로 가면 어디로 간대? 1로 간대. 그럼 당연히 평균 변화율도 어떻게 돼야 돼? 리미트 x를 뭐로 보내면? 무한대로 보내면 어디로 가겠다? 1로 가겠다. 이렇게 공유할 수 있다고. 약간 무슨 말인지 될까요? 자,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내가 구해야 되는 것은 이 분자만 구하고 싶어요거든요. 극한값을. 약간 무슨 말인지 되죠? 근데 그 분자만 요것만 구하고 싶은 게 나의 목표인데 내가 알고 있는 건 이 통째로의 극한값이 1로 간다는 걸 아는 거지. 근데 잘 생각해보면 요 분모 계산하면 그냥 2거든요. 그래서 얘 어디로 가면 돼? 2로 가면 되지. 그래서 답은 어디로 간다? 2로 간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 뭐 하는지 조금 감이 와요? 순간 변화율의 표현을 뭐로 바꿔서 해석할 수 있다? 평균 변화율로 바꿔서 해석할 수 있다. 맞아요? 자, 평균 변화율의 식을 뭐로 바꿔서 해석할 수 있다? 순간 변화율로 바꿔서 해석할 수 있다. 이게 평균값 정의 활용이라고. 자, 마지막 예제. 지금 몇 분이요? 요거 하고 잠깐 끊었다 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예제고요. 요게 이제 모든 교과서에 예제로 다 있는 문제고, 그리고 이것도 이제 증명하는 문제지만, 요 내용을 이해하시면 굉장히 어렵지 않게 간단하게 해석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요까지 한번 보시고 좀 끊었다 가겠습니다. 요 fx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에서 미분가능하다. 이렇게 준 거야. 여기까지는 괜찮죠? 그리고 x는 a와 b 사이에 있는 어떤 값입니다. x는 a와 b 사이에 있는 어떤 값이에요. 그런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는 0이다를 만족한다면 무조건 fx가 상수함수임을 보여라.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돼요? 그러니까 요 a와 b 사이에 어떤 x가 있어. 그런데 그 친구에서 도함수 값이 무조건 다 0이래. 이런 조건을 주면 여러분들이 fx는 무조건 상수함수가 돼요. 라는 것을 한번 증명해봐라. 이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 거꾸로 생각하면 당연한 거긴 해. 그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fx가 뭐라고 한다면 상수함수 3이라고 한다면 미분하면 다 0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니까 당연한 거 아님? 이거지만 이거는 연습을 뭘 시키는 거야? 평균값 정리의 활용을 연습을 시키는 겁니다. 자, 일단 이것부터 정리해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는 범위가 x축에서 a와 b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x가 이렇게 하나가 있을 거예요. 맞죠?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나한테 주어진 조건은 순간 변화율의 조건을 줬다라는 거야. 그쵸? 그리고 평균값 정리의 활용은 뭐야? 순간 변화율의 표현을 뭐로 바꿀 수 있다? 평균 변화율의 표현으로 바꿔서 해석할 수 있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A라는 지점과 X라는 두 지점의 X값을 제가 임의로 두 점을 잡아서 평균 변화율식을 쓰면 그게 fx 빼기 fa 그리고 여기는 x 빼기 a라는 평균 변화율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 평변. 여기까지 되시죠? 그런데 얘가 다 무조건 뭐라면 0이라면 당연히 평균 변화율식인 얘도 무조건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된다는 거지. 그냥 간단하잖아요. 순간 변화율이 0이면 평균 변화율도 0이어야 된다. 이 얘기고 그럼 결과적으로는 여기 보이는 이 친구가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0이다. 이런 얘기야. 따라서 fx는 fa입니다. 그래서 뭘 집어넣어도 상수함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 끝입니다.